백만장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돈에 대한 명언 9가지. 진짜 부자들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담과 부자 이야기가 넘쳐난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하루에 100만 원 버는 법,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비법 같은 글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정말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들이 말하는 돈에 대한 진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 오늘은 실제 백만장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돈에 대한 명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진짜 부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부를 이룬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증언들이다. 첫 번째,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돈을 벌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배웠다. 좋은 차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고, 좋은 집에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돈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45살에 첫 사업으로 대성공을 거둔 한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작 성공하고 나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 건강,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 사회에 기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진짜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돈은 이런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누리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목적과 수단을 바꿔서 생각하는 순간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돈 자체를 목표로 할 때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 돈은 아무리 많아도 더 갖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을 도구로 생각하면 필요한 만큼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 기업가는 지금도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지만 목표는 돈이 아니라고 한다. 자신이 만든 제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해지는 것,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목표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든다. 돈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돈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고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일들이 사라진다. 돈을 도구로 보면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마치 망치나 톱처럼 말이다. 집을 지을 때는 망치가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는 창고에 넣어두고 잊어버린다. 돈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목표가 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평상시에는 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 두 번째, 가난한 마음가짐이 가장 큰 적이다. 부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 실제로 복권에 당첨되어 수십억을 받은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다시 가난해진다는 통계가 있다. 반대로 부자였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몇 년 안에 다시 부자가 된다. 돈은 많아졌지만 가난한 마음가짐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마음가짐이란 이런 것이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기회가 와도 위험만 보는 것,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것.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잃게 된다. 반대로 부자 마음가짐은 풍요로움을 믿고 기회를 찾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배우려고 한다. 38살에 백만장자가 된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다.
가난했을 때는 항상 돈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그 마음가짐 자체가 더 많은 가난을 불러왔다고. 마음가짐을 바꾸고 나서부터 진짜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가난한 마음가짐의 가장 큰 특징은 결핍에 집중하는 것이다. 없는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반면 부자 마음가짐은 가능성에 집중한다.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되는 것에 관심을 둔다. 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가난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30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값은 비싸고 물가는 오르고 저축할 돈도 없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부자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30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 투자할 돈을 만들기 위해 가계부를 쓰고 부업을 찾고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 똑같은 300만 원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투자자는 처음에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됐지만 매달 10만 원씩 주식에 투자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영화도 보라고 했지만 그는 꾸준히 투자를 계속했다. 10년이 지나자 그 10만 원씩 모은 돈이 복리로 불어나서 지금의 부를 만들었다고. 마음가짐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바꾸는 것이다. 세 번째,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말고 돈이 시간을 벌게 하라. 이것은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것처럼. 하지만 부자들은 정반대로 생각한다.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해서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이다. 투자가 바로 그런 것이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돈이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준다. 부동산 임대도 마찬가지다. 한번 좋은 부동산을 사두면 매달 임대료가 들어온다. 내가 따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말이다. 41살에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평생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번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고. 시간과 돈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부자가 되는 핵심이라고 한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은 7일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늘릴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든다. 하지만 돈이 시간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 심지어 휴가를 가거나 아플 때도 돈이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다. 이 사업가는 처음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다고 한다. 시급 5천 원을 받기 위해 하루 8시간씩 일했다. 그러다가 번 돈으로 작은 원룸을 하나 샀다. 월세를 40만 원에 내주니까 매달 40만 원이 들어왔다. 그 40만 원으로 다시 원룸을 하나 더 샀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지금은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8시간 일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매달 저절로 들어온다. 시간과 돈의 관계를 바꾼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투자할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평생 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이 일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과정도 달라진다. 네 번째, 위험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한다.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위험하다니. 하지만 부자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안다.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면 기회도 함께 놓치게 된다는 것을. 물론 무모한 도박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계산된 위험, 관리 가능한 위험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은행 예금만 하고 있으면 안전해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든다. 반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위험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전할 수 있다. 34살에 창업으로 성공한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했다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월급도 오르지 않는데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고. 창업은 위험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게 해준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고 한다. 위험과 안전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진짜 위험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달라진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년 전만 해도 은행원이나 공무원은 가장 안전한 직업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때문에 이런 직업들도 위험해지고 있다. 반대로 20년 전에는 위험해 보였던 인터넷 사업이나 스마트폰 앱 개발 같은 일들이 지금은 가장 유망한 분야가 되었다. 위험을 피하려고만 했던 사람들은 이런 기회들을 모두 놓쳤다. 이 사업가는 회사를 다닐 때 상사가 창업은 위험하다고 말리던 것이 기억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상사는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월급도 크게 오르지 않았고 언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창업을 선택한 자신은 비록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자유롭다. 어느 쪽이 더 안전했는지는 결과가 말해준다. 5번째, 돈은 혼자 오지 않는다. 사람과 함께 온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다. 돈은 결국 사람들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모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부자들은 인간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뭔가 계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도움을 주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믿음으로. 51살의 대기업 사장이 된 한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는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해진다고. 돈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쉽게 벌 수 있다고 한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말도 한다. 돈이 사람과 함께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고객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도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으면 돈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좋은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셋째는 멘토나 조언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배우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 넷째는 좋은 인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이 커질수록 혼자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일해야 한다. 이 경영자는 젊을 때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시키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혼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 수 있는 일의 양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아졌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전체적인 성과가 훨씬 나아졌다. 지금은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6번째,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수입을 늘리는 것이 답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무분별한 소비는 좋지 않다. 하지만 부자들은 절약보다 수입 증대에 더 집중한다. 절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껴도 제로 아래로는 갈 수 없다. 하지만 수입은 한계가 없다. 노력하고 방법을 바꾸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46살에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는 커피값도 아끼고 점심값도 아꼈는데 그렇게 해봐야 한 달에 몇만 원 절약하는 게 끝이었다고. 그 시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부업을 했으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은 절약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 한다. 물론 필요 없는 소비는 줄이지만 자기 개발이나 투자에는 과감하게 돈을 쓴다. 돈을 쓰는 방향이 다른 것이다. 절약과 수입 증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 절약은 방어적이고 수입 증대는 공격적이다. 절약은 기존의 것을 줄이는 것이고 수입 증대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절약은 한계가 있지만 수입 증대는 무한하다. 그리고 심리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절약은 뭔가를 포기하고 참아야 하는 것이라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반면 수입 증대는 새로운 도전이고 성장이라서 에너지가 생긴다. 물론 수입을 늘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결과를 가져온다. 이 사업가는 처음에는 월급쟁이였다고 한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고 대중교통만 이용했다. 하지만 한 달에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 정도가 전부였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다. 절약하는 시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부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번역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다. 지금은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급쟁이 때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절약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결과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돈을 내고 사고 싶어 하는 가치 말이다.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수입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7번째, 돈의 속도가 돈의 양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다. 돈의 속도란 돈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한 번 투자해서 1년에 10만 원을 버는 것보다 12번 투자해서 매달 10,000원씩 버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그 10,000원을 다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리의 힘이 여기서 나온다. 35살에 온라인 쇼핑몰로 성공한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큰 돈을 한 번에 벌려고 했는데 그보다 작은 돈이라도 자주 벌고 그것을 다시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돈이 빨리 돌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큰 프로젝트보다는 작지만 빠른 수익이 나는 사업에 집중한다고. 돈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한다. 돈의 속도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갑은 1,000만 원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1년에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 수익률은 10%다. 그런데 을은 1,000만 원으로 작은 사업을 해서 매달 5만 원의 수익을 낸다. 1년이면 60만 원이니까 수익률은 6%다. 숫자만 보면 갑이 더 좋아 보인다. 하지만 을은 매달 5만 원의 수익을 다시 투자한다. 복리로 계산하면 1년 후에는 갑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진다. 이것이 돈의 속도가 중요한 이유다. 돈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빠른 수익이 나는 사업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는 재투자를 자주 하는 것이다. 셋째는 여러 개의 수익원을 만드는 것이다. 넷째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서 순수익을 높이는 것이다. 이 사업가는 처음에 옷 쇼핑몰을 운영했다고 한다. 한 번에 많은 옷을 사입해서 천천히 파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자금 회전이 느려서 수익이 잘 나지 않았다. 그래서 방식을 바꿨다. 적은 양을 자주 사입해서 빨리 파는 방식으로. 재고 부담은 줄어들고 자금 회전은 빨라졌다. 같은 자본으로도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지금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모두 빠른 회전율을 갖는 사업 모델들이다. 돈의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도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다. 한 번에 큰 돈을 걸면 실패했을 때 타격이 크지만 작은 돈을 자주 투자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실패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돈을 잃을까봐, 시간을 낭비할까봐 걱정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실패를 다르게 본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실패 없이는 진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43살에 3번의 사업 실패 후에 대성공을 거둔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실패에서는 시장을 잘못 봤고, 두 번째 실패에서는 사람을 잘못 봤고, 세 번째 실패에서는 타이밍을 잘못 봤다고. 하지만 그 3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에는 성공할 수 있었다고. 실패할 때마다 울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 배운 것들이 진짜 자산이 되었다고 한다. 실패를 투자로 보는 관점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를 투자로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실패해도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부자들은 실패를 빨리 하라고 조언한다. 작고 빠른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큰 실패는 타격이 크지만 작은 실패는 감당할 만하다. 그리고 작은 실패들을 통해 배운 것들이 쌓이면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 실패를 투자로 보는 또 다른 의미는 실패에도 비용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짜로 성공하려고 하면 실패도 못한다. 실패하려면 시도해야 하고 시도하려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그런 투자를 아끼면 실패도 성공도 할 수 없다. 이 사업가는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두려웠다고 한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멘토가 해준 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실패는 성공의 등록금이라고. 대학교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듯이 사업도 실패 비용을 내고 배우는 것이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한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첫 번째 사업은 실패했지만 그 경험이 두 번째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 사업도 실패했지만 그것도 세 번째 사업의 밑거름이 되었다. 세 번째도 실패했지만 결국 네 번째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만약 첫 번째 실패 후에 포기했다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다. 실패를 투자로 보는 관점이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했다. 9번째,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진짜 부자가 된다. 이것은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니.
하지만 진짜 부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돈만 추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는 것. 건강, 가족, 친구,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 이런 것들 없이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다. 62살의 조기 은퇴한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돈은 수단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돈을 많이 벌었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놓쳐서 후회가 많다고. 이제는 돈보다 시간과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한다고 한다. 역설적이게도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왔다고.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자. 첫째는 건강이다. 돈이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다. 건강이 있어야 돈을 벌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둘째는 가족이다. 혼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의미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돈이 진짜 가치를 갖는다. 셋째는 친구들이다.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돈으로는 진짜 친구를 살 수 없다. 넷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다. 돈만을 위해 하는 일은 언젠가는 지치게 된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은 평생 할 수 있다. 다섯째는 내면의 평화다. 마음이 편안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다. 여섯째는 자기 성장이다. 돈을 벌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이 의미 있다. 이 투자자는 젊을 때 돈만 생각했다고 한다. 주식 투자에만 매달려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취소했다. 건강도 챙기지 못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외로웠다고 한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투자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수익은 좀 줄었지만 행복은 훨씬 커졌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투자 성과가 더 좋아졌다고 한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더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챙기니까 오히려 돈도 더 잘 따라왔다. 지금은 돈과 다른 것들 사이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고 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런 마음가짐이 진짜 부자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